안녕하세요. 인생내법 연구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 유한양의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 그리고 3대 500으로 너무 잘 알려진 언더아머의 CEO, 케빈 플랭크,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경영 코치, 빌 캠벨까지 이분들은 학창시절 혹은 심지어 프로 선수로까지 e스포츠의 선수로 활동한 경력들이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 미식축구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성공한 경영인과 성공한 정치인 중에 왜 이렇게 미식축구 선수들이 많이 나올까요?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식축구는 쉬는 시간이 많다는 점입니다. 미식축구의 원래 경기 시간은 60분 정도지만 중간중간 쉬는 시간과 사실상의 작전 타임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규정된 경기 시간이 60분을 훌쩍 넘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런 쉬는 시간에 선수들은 끊임없이 감독과 아니면 선수끼리, 코치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작전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미식축구는 그 어떤 스포츠보다 전략적인 팀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에 순간적인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데, 이것이 큰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 요소는 선수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활발한 스포츠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식축구 선수들은 큼지막한 헬멧을 쓰죠. 팀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쿼터백이라는 주장 선수의 헬멧 안에는 무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즉,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 무전기를 통해서 정확한 작전 지시를 하고, 쿼터백은 다시 이 감독의 지시를 선수들에게 전략과 전술로 바꾸어서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략과 전술을 바꿀 수 있는 스포츠, 무엇과 비슷한가요? 바로 우리들이 경영 일선에서 보는 실제 회사의 업무 현장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2차 대전의 사례에서도 증명됩니다. 2차 대전 초기에 독일군 전차 부대는 무적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차 내에 무전기를 설치했고, 다른 프랑스군이나 소련군, 연합군의 병사들이 자신들의 전차를 타고 개인 플레이를 하는 동안 독일군 전차는 마치 잘 짜여진 하나의 축구팀처럼, 미식축구팀처럼 연계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많은 적군을 제압해 나갔죠. 바로 이런 무전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상시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능력 배양이 미식축구 선수 중에 수많은 리더들이 배출된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셋째, 인사 배치와 인력 구조에 대한 이해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식축구의 특징은 선수 배치에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에도 수십 번 선수가 교체되곤 하는데요. 바로 이 요소 때문에 미식축구에서는 수비만 하는 선수, 공격만 하는 선수, 그리고 심지어는 킥만 전담하는 선수가 존재할 지경입니다. 다양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감독, 코치, 쿼터백, 선수들은 과연 이때 어떤 선수를 어떻게 투입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잦은 휴식 시간 속에서 고민하고 몇 초 단위 내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내려진 결단력과 판단력이 큰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인사에도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죠. 넷째는 바로 팀 내 리더의 존재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캡틴이라는 존재는 있습니다. 전설적인 리버풀의 캡틴 제라드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주장이라는 포지션이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미식축구의 특징은 아예 쿼터백이라 불리는 사실상의 주장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쿼터백은 감독과 무전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요. 이 쿼터백 포지션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경기 전반을 조율하면서 리더십을 함양하고, 그리고 감독과의 커뮤니케이션, 선수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키우는 능력을 쥐고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거친 남자들의 조직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쿼터백 출신들은 반드시 운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간 기업으로 이직할 때도 중간 관리자 이상으로 대우를 받으며 높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전설적인 경영인들과 리더들이 왜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고, 또 미식축구가 어떻게 그들의 경영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미식축구에는 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쉬는 시간을 통해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판단을 재정비하고 선수들이 계속 자신의 지금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상황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헬멧에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을 만큼 선수들과 코치진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기에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선수 교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의 선수를 투입하고 교체하고 판단해야 되는 경영 판단의 시뮬레이션을 선수 시절부터 여러 번 해볼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아예 분업화된 전문 CEO에 해당하는 포지션이 경기장 내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요소들,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소 때문에 그런 리더들이 나타났다는 점만 봐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경영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상황 판단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한번 엿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인생레버 연구소였습니다.